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어유 스트리머들이 요새 엄청나요. 뭐 이렇게 글쎄 연말을 향해서 이렇게 뭐 개발을 했다기보다 스트리머들이 워낙에 개발들을 지금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중에 개발된 제품들이 지금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갈수록 점점 그 기술이나 기능이나 뭐 음질적으로 향상이 돼가고 있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마치 우리가 CD 플레이어 시대, 디지털로 하는 첫 플레이어였던 CD 플레이어 시대에 진짜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스트리머들이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 돼 가는 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무한 경쟁으로 돌입한 그 인터넷 재생, 파일 재생 시스템, 공급자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기기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발휘해서 뭐 기능과 어떤 재미와 어떤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소비자는 그래서 저희 오디오 파일들은 고르는 작업, 뭐가 나한테 맞는 거고, 뭐 사운드적으로, 기능적으로 뭐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만 좀 잘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튜브가 그런 것들을 좀 골라 드릴게요. 자, 오늘 볼 제품은 사이러스죠. 사이러스, 이 참 독특한 브랜드죠. 여러모로 보면 이 일단 디자인 포맷이 다르고, 그 포맷이 좀 다른 회사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좀 비율 자체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종종 A4 용지 사이즈라고 하는 뒤로 긴 폭이 이렇게 좁고, 이 사이즈를 한 약 40년 이상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고집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포맷에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막 요새 화려하고 뭔가 좀 최근의 비율로 이렇게 나오는 오디오들을 많이 익숙한 분들은 사이러스를 한 번도 안 봤다면 되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90년대 이제 사이러스를 익숙히 보아온 오디오 파일들, 뭐 이 비율이 상당히 익숙하면서 반갑죠. 사이러스가 이 비율을 바꿔서 최근 사이즈로 바꿨다면 아마 존재감이 없었을 거예요. 여하튼 사이러스에 오늘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 스트리머가 두 개가 동시에 왔는데, 뭐 저희 앰프 때도 뭐 IX7이나 9 때도 봤지만 이 사이러스가 클래식 시리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우리가 스피커나 이런 쪽에서는 종종 보지만, 원래 클래식 시리즈라는 걸 이 디지털 플레이어에서 또 앰프 쪽에서 클래식 시리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사이러스의 클래식 시리즈는 오리지널 기들이 80년대 시작한 회사지만 그때 시작한 사운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이 신제품을 단종시키지 않고 그대로 오고 있는 게 그게 클래식 시리즈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XR 시리즈라고 저희 보통 부르는데, 이 신형들은 뭐 사이즈를 똑같이 유지한 채로 제품의 비율을 어떤 앞에 램프나 앞에 레이아웃, 그 다음에 사운드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를 현 시점에 맞게 해내는 게 XR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라인업이 제품을 항상 똑같이 출시를 한다는 게 좀 독특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사이러스는 HD1 같은 이런 디지털 앰프도, D클래스 증폭 앰프도 만들고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 있는 게 클래식 시리즈예요. 그래서 앞쪽에 이런 녹색 패널, 이걸로 대표하고, 이게 약간 정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도트 매트릭스를, 그 글씨체 있죠, 점으로 이렇게 사각형 점으로 표시하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도 클래식인 그 사이러스의 스타일이 됩니다. 사이러스 뭐 종종 얘기했지만 이 회사, 이게 사실은 이란 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왕 이름이죠. 그거를 영국 회사로 설립을 했다는 또 그런 것도 좀 독특해요. 근데 뭐 설립자 그 아지마 형제, 아지마 형제죠. 이것도 이란계인데, 이란에서 온 그 영국의 석학들, 영국에서 공부를 꽤 잘했던 모양이에요. 영국에서 그런 전자 전기 쪽 그런 연구를 하면서, 케임브리지였죠 아마. 예, 그쪽에서 그런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본인들의 취미를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파라드하고 아마 헨리, 그 두 형제, 아지마 형제 둘이서 우리는 이란인이야, 막 이런 걸 아주 강하게 영국 한복판에서 그렇게 해서 붙인 이름이 사이러스였습니다. 여하튼 파라드 형제가
그 사이러스 세우는 건 70년대였고 실제로 사이러스가 일반 오디오파일한테 알려지는 제품들이 보여진 건 80년대부터죠. 그 피터 발렛이 등장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재 사이러스를 일으킨 사람이고 NAD, 나드에 다니던 당시 피터 발렛을 미션이라는 스피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최근에도 저희 제품 리뷰도 종종 하고 있는 미션이라는 스피커 회사에서 앰프 브랜드를 우리도 같이 갖추자고 해서 적극 영입했어요.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앰프 설계를 잘해서. 그래서 미션에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그 원래 있던 아지마 형제들이 만든 그 사이러스를 합병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션 사이러스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렇게 해서 첫 제품이 사실은 84년에 사이러스 1이 나왔죠. 지금하고는 약간 비율이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비율이 없는 또 뒤로 길고 폭이 좁은 이런 앰프가 나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노브가 훨씬 컸었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던. 그게 1, 2, 3, 4, 5 그렇게 쭉 가다가 7, 클래식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이제 6, 7, 8까지 나왔죠 아마. 그 숫자의 시작이 이제 84년이었던 거고 피터 발렛은 90년대 그 회사를 본인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사이러스는 개인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사이러스 앰프도 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플레이어들을 보고 있지만 사이러스의 앰프가 일단 제일 가장 대표적인 그 사이러스 상징하는 부분이고 그와 맞먹는 부분이 사실은 디지털 부분이에요. 필립스가 그 CD 플레이어를 만들면서 서브 브랜드를 하나 만든 게 그게 바로 그 사이러스하고 왜 서로 그렇게 친했는지 서로 그런 관계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러스의 필립스의 그 저기를 모두 줘서 그거를 나머지 부분을 사이러스가 완성하게 만든 필립스의 사실은 거의 이렇게 레이어가 거의 겹쳐 있는 다른 브랜드를 바로 저희가 사이러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아주 그 이볼루션 시리즈였나요? 여하튼 그런 시리즈로 CDP의 명성을 쌓기 시작했던 거는 뭐냐면 그 보정회로 있죠. 그게 좀 엄격했어요. CD가 들어가면 이게 원래 신호를 일단 먼저 쭉 읽어내는데 거기에 오차가 있거나 뭔가 본인들이 재생하는 규격이 안 맞으면 재생을 안 하고 CD를 뱉어냅니다. 그게 사이러스 CDP를 처음에 쓴 분들이 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맞지 않은 채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여하튼 그 단순해 보이고 이게 뭐 하이엔드 시절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고 중량이 무겁고 이런 큰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그런 한 40년 동안을 사이러스는 본인 스타일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금까지 진화시켜 왔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눈에 확 띄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게 한다든가 우리는 이렇게 달라. 다른 집하고 다른 우리가 더 나은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거를 광고를 이렇게 막 내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이러스의 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러스 사운드 자체가 제가 보기엔 영국 디지털 뭐 이렇게 뭐 DCS나 엄청난 그 R&D를 이게 R&D가 주도해서 이렇게 아주 하이엔드로 올라간 브랜드들도 꽤 있지만 이렇게 영국 사운드의 원래 핵대로 쭉 디지털을 발전시키고 회사는 아마 사이러스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사운드를 그 기조를 바꾸지 않고 쭉 그리고 그런 지금 새로 나온 하이엔드 회사들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거의 영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플레이어 부문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사이러스를 좀 더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뭐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은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의 기술력은 똑같아요. 단지 이쪽에 있는 게 스트림 신형인 스트림 XR이고 이쪽이 클래식 스트림이에요. 일단 외모도 많이 다르죠. 외모도 많이 다른데 일단 클래식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운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온 그런 제품이고 이 새로운 XR은 한 3년 전, 2년 전 그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사운드도 조금씩 현 시점에 맞게 약간씩 좀 다르게 튜닝을 한 그런 최신형 사이러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단 내부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 디지털을 오래 해온
사이러스 자체 그 디지털 기술을 발전해온 회사답게 저 DAC 기술들 있죠. 타사의 칩셋을 써도 본인들의 그 QXR DAC라는 뭐 DAC가 칩 하나 갖고 묻은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그 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전원부에 받아서 어떻게 출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소리가 같은 칩셋을 써도 많이 달라지는 게 그게 이제 DAC인데 자체적으로 QXR이라는 DAC, 정확히 말하면 DAC 회로를 갖고 있어요. 이 두 제품 공이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칩을 쓰고 있습니다. 그 ESS의 사브르의 그 9038Q2M. 이 칩이 원래 32비트에 768kHz PCM으로 DSD 512까지 프로세싱을 하죠. 여하튼 그 똑같은 칩셋을 탑재해서 QXR DAC로 최종 출력을 하는,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회로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원래 클래식은 자사의 오랜 파워 서플라이, 사이러스 제품들이 앰프든 뭐든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뒤쪽에. 근데 클래식은 아시겠지만, 여기 사이러스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오랫동안 쓰고 있는 PCXR이라는 그 4핀짜리, 4핀짜리 뒤쪽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파워 서플라이를 꽂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신형은 PSUXR이라는, 또 신형은 좀 다르죠. RS250 2000 단자인가? 여하튼 신형은 그 XR 시리즈의 파워 서플라이인 PSUXR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형 파워 서플라이를 쓸 수 있다는 거, 사실은 신형 파워 서플라이라는 거는 앰프 기술에서, 앰프를 개발하면서 신형을 그렇게 나온 전원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클래식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 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운드가 다르고, 글쎄 클래식 사운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기존 파워 서플라이를 계속 사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제일 큰 차이가 나죠. 신형들은 앞에 패널을 일단 띄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i7이나 9XR 제품 리뷰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안에 이 디지털 필터들을 다양하게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자체가 요 앞에 일단 디스플레이 창을 두고, 전부 이 전원 버튼도 그렇고 감압식이에요. 이게 푸시 버튼이 아니고, 이 올려놓으면은 그 살짝 압력에 의해서 이 버튼 이렇게 소위 이거를 그냥 뭐 감압이 아니라 저희 그냥 뭐 터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터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요게 뭔가 손이 얹어져서 살짝 압력을 감지하면 아주 살짝만 얹어도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트림 XR은 파워 스위치 밑에 아래쪽에 플레이, 그다음에 트랙을 리와인드랑 전 트랙, 후 트랙, 다음 트랙을 선택할 수 있거나, 포즈 멈추게 하거나, 그다음에 볼륨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을 쭉 옆에, 이게 앰프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앰프 디자인을 그대로 입힌 그런 스트리머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요 신형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원래 스타일대로 이 버튼을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좀 다릅니다. 사이러스 하면 저희가 이 독특한 비율 외에도 다른 회사에 없는 좀 특별한 좀 디자인 중에 하나가, 뒤쪽에 단자들이 대단히 촘촘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 있죠. 영국을 상징하는 그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데, 그 에스턴 마틴의 DB5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 앞에 대시보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입혔다고 해요. 뭐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 디자인들이 되게 촘촘하고, 약간 느낌이 그런 이 촘촘하면서 이렇게 뭔가 그 비율이 이렇게 쭉 번져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단순해 보이고 우리나라 정서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아주, 그리고 가격하고 좀 안 어울리는 너무 좀 심심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있을 건 다 있는 채로 만든 심심함이에요. 우리 눈에 심심함이 처음 보는 분들한테 심심해 보이는 거지만, 사이러스 오래 봐온 분들한테는 그렇게 디자인이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뒤쪽 단자들도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고, 사이러스는 아시겠지만 케이블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자사 제품에 뭐 맞게도 돼 있지만, 뭐
다른 제품에서 또 혼용될 수 있는 범용 케이블들로 제작하는데 독특해요. 이렇게 운동화 끈처럼 이렇게 해서 패브릭으로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알록달록한 막 파랗고 빨간 이런 케이블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좀 정서가 좀 있습니다. 자, 이 두 제품을 오늘은 둘 다 들어보고 과연 소리가 다를까요? 얼마나?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그래서 클래식 스트림과 스트림 XR 신형인 이 두 제품을 똑같은 곡을 두 개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Weihnachtsüberall,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네, 이게 통합 리모컨인데 뭐 스트리밍 할 때는 그렇게 쓸 일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게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사이러스가 이 리모컨을 되게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기능도 그렇고 두 개 비교해서 들어보면 저는 좀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해요. 근데 거의 같습니다. 사운드는 거의 같고 구형과 신형이라기보다 원래 사이러스 스타일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오는 클래식 시리즈와 그거의 신형, 뭔가 좀 기술적으로 업데이트했다기보다 스타일을 조금 업데이트한 신형인 XR 시리즈, 요 둘의 차이인데 그냥 저기만 알려드리면 하나는 좀 밝은 빈손의 합창단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하나는 약간 좀 앰비언트가 있는 그 다이애나 크롤의 곡을 들어봤는데 두 곡을 이렇게 좀 해서 좀 제일 대비가 많이 되는 양쪽 끝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 곡을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클래식 시리즈는 소리가 이래요. 원래 시리즈의 저기는 우선 그거보다도 이 두 회사의 요 두 제품의 공통점은 요 원래 사이러스라는 회사의 사운드 시그너처 대단히 저 밀도감이 높아요. 막 화려하게 펼쳐내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아주 딱 앰프 같아요. 사이러스 앰프들이 저 굉장히 큰 스피커들을 모노블록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고 전원부 붙이면 꼼짝 못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는 그런 데 쓰인 앰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사실 명성이 높아요. 예전에 프로하게 그 딥체만한 D100 이런 스피커들 시연회 할 때 사이러스를 모노로 썼던 뭐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런 용도로 쓰는 저 앰프의 스타일답게 스트리머도 그래요. 아마 이거 만드는 분들도 똑같은 사이러스 사운드를 어떻게 튜닝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냈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아주 타이트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응집력 있는 밀도 높은 소리가 그 전체적으로 소리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화려하고 막 펼쳐내고 그런 쪽보다는 그렇게 안으로 딱 뭉쳐져 있는 다부진 소리. 그래서 그게 뭐 빈손 합창단을 들을 때도 그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높은 대역이 대부분인 이 곡에서도 무게 중심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딘가 안정감이 있는 채로 그런 좀 밝은 소리들이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두 제품 다 공통적으로 최근에 어떤 하이엔드의 품질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정숙합니다. 그런 설계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파워 서프라이를 붙이면 어떤 효과가 더 나올지 이런 거 좀 기대가 될 정도로 대단히 정숙한 노이즈 레벨이 낮아서 그 다이나믹스가 잘 표현돼요. 되게 아주 야금도 아주 선명하게 잘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여하튼 그 기저에 아주 안정감이 있는 밀도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클래식 쪽은 둘을 비교하자면 클래식 쪽은 살짝 살집이 좀 더 있어요. 약간 그런 원래 사운드 시그너처에서 두터움을 조금 더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XR 스트림, 이제 신형 XR 시리즈의 이 스트리머는 그 약간은 좀 섬세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살짝 뭔가 좀 결도 얇을 때와 두터울 때를 좀 더 구분을 좀 더 하고 일관되게 이렇게 쭉 묵직하게 오는 이런 클래식 시리즈가 아니라 조금 더 이 음의 결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그런 게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똑같고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다변화돼서 좀 얇아지는 순간이 살짝 나타날 때는 XR 쪽 소리가 좀 더 잘 들립니다. 좀 레이어가 좀 더 많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차이가 있어요. 다이나 크롤의 블루바드 브로큰 드림 이런 곡도 들어보면 그런 곡은 오히려 좀 묵직한 클래식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 어느 한순간 다이나 크롤의 목소리가 쫙 이렇게 뽑아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XR 쪽에 좀 더 빛이 납니다. 좀 더 밝게 클래식에는 없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살짝 보이고 다시 사라져서 클래식하고 비슷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 게 이 XR 스트림 쪽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여하튼 여기 지금 스트리머들이 뭐 마침 여러 개 제가 와 있는데 사이러스는 가격대가 얼마에 결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러스가 이렇게 겉모습을 이렇게 봐서 좀 뭐 막 화려하지 않다고 그래서 가격도 싸겠거니 생각하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품의 사운드 품질은 대단히 그 오랜 전통과 본인들이 보정해온 그런 사운드의 품질이 그들에서 담겨 있고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그거 들어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막 화려하고 이런 소리 쪽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의 요 두 제품을 나는 사이러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전적인 그런 좀 묵직함을 더 좋아하면 클래식 쪽을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다채로움이나 오히려 음악 장르에 대해 이렇게 좀 대응하기에는 스트림 XR 쪽이 좀 더 다채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전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런 쪽은 스트림 XR 스트림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러스의 두 제품을 동시에 들어보는 좀 흔치 않은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클래식 클래식 스트림과 스트림 XR 이 두 제품 본인 취향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클래식을 고르면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클래식 앰프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신형 앰프를 쓰시는 분은 클래식 그 플레이어를 클래식 스트림을 쓰시면 묘한 또 조합의 묘가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 XR 스트림을 쓰시는 분은 그 클래식 앰프와 한번 조합을 해보면 그것도 또 독특한 마치 콤비를 입은 위아래 다른 색깔로 입은 그런 옷의 조화처럼 저는 오히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리즈가 서로 이렇게 동시에 다른 시리즈가 이렇게 동시 출시를 하다 보니 그런 배합의 재미도 있는 게 사이러스의 재미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이러스의 스트리머 두 개, 클래식 스트림과 스트림 XR 두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